안녕하십니까. 첫 편에 이어서 이번엔 실전으로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흔히 아는 메모장 프로그램이고요. 단순하면서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작성되는 과정을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메모장 전체 기능을 다 만들 건 아니고요, 일부만 만들 겁니다. 메모장은 이렇게 생겼죠. 상단엔 메뉴바가 있고 가운데는 글자가 써진 텍스트 박스, 하단에는 상태가 보이는 상태창이 있습니다. 이 스크롤바는 텍스트 박스에 포함된 컨트롤이니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는 파일, 새로 만들기, 열기,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끝내기. 편집은 하지 않을 거고요. 서식은 둘 다 작성하고, 보기 작성하고, 도움말은 이 메모장 정보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주얼 스튜디오를 하고요. 새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언어는 C샵으로 할 거고요. 윈도우즈 폼즈 응용 프로그램. 프로젝트 네임은 노트패드, 마이 노트패드로 하겠습니다. 먼저 컨트롤 구성을 봐야겠죠. 여기는 타이틀 바고요. 기본 글자 파일명이 아마 표시가 될 겁니다. 여기는 메뉴바, 여기는 상태 표시줄, 이 부분은 텍스트 박스입니다. 글자가 표시되는 곳이죠. 바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는 메뉴 스트립이 있고요. 하단에는 상태 스테이터스 스트립, 그리고 가운데에는 텍스트 박스가 있습니다. 총 3개의 컨트롤이 있을 거고요. 메뉴 스트립은 기본적으로 상단에 고정이 됩니다. 이거는 도킹이라는 옵션인데 도킹이 탑으로 되어 있어요. 상단에 무조건 붙습니다. 스테이터스 스트립은 도킹이 바텀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단에 붙게 되고요. 대신 텍스트 박스는 화면 전체를 채워야 되니 도킹 옵션은 가운데 필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디스플레이가 되진 않죠. 일반적으로 텍스트 박스는 한 줄이 표시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화면을 아무리 크게 하라고 해도 표시 자체가 한 줄이니까 저렇게밖에 표시가 안 돼요. 이거 옵션 중에, 옵션이 아니죠, 이게 속성이죠. 프로퍼티 속성 중에 멀티라인이라고 있어요. 밑에 설명 보시면 2줄 이상으로 확장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더블 클릭해서 true로 만들어 주시면 이게 전체 화면으로 열리게 되죠. 도킹이 되어 있는 것의 특징은 윈도우 크기가 변해도 그 크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조정이 된다는 거예요. 앵커 이제 후에 레이아웃 관련해서 포스팅을 하나 할 건데, 그때 이제 앵커와 도킹 그리고 컨트롤의 배치 관련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자세한 건 그 다음 영상을 봐야겠죠. 그리고 화면에 보면 스크롤바가 있어요. 스크롤바는 텍스트 박스에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텍스트 박스의 스크롤바를 이제 양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밑에 하단 스크롤바가 안 나오죠. 이게 기본적으로 자동 줄바꿈이 설정되어 있어서 그래요. 워드랩 기능을 꺼주세요. 메뉴를 구성을 할까요? 컨트롤 리스트는 지금 모두 다 했죠. 메뉴 리스트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바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파일, 새로 만들기, 목록을 보면
이런 게 있죠. 이거는 구분선인데, 구분선을 입력하실 때는 값에다가 마이너스만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면 생깁니다. 그리고 끌어서 끝내기 위로 올리면 되겠죠. 다음 메뉴는 서식. 서식 밑에는 자동 줄바꿈. 사실 좀 전에 텍스트 박스에 자동 줄바꿈 기능이 기본 켜져 있던 걸 끄고 왔었죠. 저 버튼을 누르면 좀 전에 그 기능을 껐다 켰다 온오프 할 겁니다. 글꼴 변경, 보기, 상태 표시 중, 개인말, 기본 메뉴는 리스트는 작성을 했고요. 설명을 보시면 이 AND 기호와 있는 알파벳은 Alt 단축키예요. 예를 들어 저렇게 표시가 되면 Alt F를 누르면 저 파일 메뉴가 선택이 됩니다. 여기는 글이 빠졌는데 여기도 Alt AND N이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부분은 컨트롤 단축키인데 메뉴가 저렇게 되어 있으니 단축키 설정하는 법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글자 끝에 원클릭하면 다시 글자 편집이 되고요. 그게 아니면 여기 속성창의 하단에 텍스트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글자는 전부 다 텍스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웬만한 컨트롤은 모두 텍스트가 있고요. 텍스트 속성이 아마 있다면 그건 뭔가 화면에 표시되는 문자열이 있는 컨트롤이에요. 파일 뒤에 AND F라고 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쳐보면 표시가 됐죠? F 밑에 밑줄이 써여지고 F 밑에 밑줄이 표시됐습니다. 이건 Alt 단축키가 설정됐다는 의미예요. 기본적인 Alt 단축키는 이렇게 텍스트 속성에 AND하고 해당 알파벳을 쓰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And then open, save. 그리고 그 다음에 컨트롤 단축키. 이 메뉴 중에 숏컷이라고 있어요. 메뉴 항목에 연결된 바로가기 키 누르시고 컨트롤 N이죠. 열기는 컨트롤 O. 알파벳을 키보드를 치게 되면 그게 바로 선택이 됩니다. 컨트롤 S, 컨트롤 A겠죠. 그리고 컨트롤 X. 나머지 단축키는 글 보고 직접 설정해 보세요. 어차피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데 실은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걸 자주 반복하셔야 됩니다.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가 동작하는 거 확인만 한번 해볼까요? 이대로 실행을 하고요. Alt F를 눌러보겠습니다. 네, 자동으로 눌러졌네요. 끝내기 Alt X를 눌러보면 Alt F X. 이제 기능을 만들어야겠네요. 가장 먼저 새 파일을 새로 만들기를 만들어 볼게요. 근데 이 제목 새로 만들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반적인 메모장을 보면 새로 만들기가 하는 건 뭐 아무 변화는 없죠. 뭐가 있으면 내용이 뭔가 있으면 저장할 거냐고 물어보네요. 저장 안 하면 지워지죠. 즉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있으면 저장할 거냐 물어보고, 내용이 저장 안 함으로 하면 그냥 화면이 지워지는 거예요. 네, 일단 저장 부분은 별도니까 빼고 현재 있는 화면을 지우는 코드만 넣어 볼게요. 파일, 이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눌렀을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이벤트라는 걸 이제 작성을 해야 돼요. 여태껏 지금 했던 게 디자인, 즉 컨트롤의 배치에 대한 거고요. 지금 이건 이제 실제 코드를 입력할 거예요. 이제 디자이너 화면이 아닌 코드 화면을 보겠죠.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누르고, 여기 보이시나요? 번개 표시? 이게 이벤트 리스트를 보는 거예요. 누르시고 클릭. 저 버튼을 클릭할 때 무언가를 할 거니 이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요.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벤트가 생성이 됩니다. 코드를 확인을 해 볼까요? 새로 만들기 툴스트림 메뉴 아이템이 클릭되었을 때 동작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코드는 이렇게 이 코드 블록 내에서 작성을 해야 돼요. 이런 데다 뭘 쓰면 변수가 아닌 이상은 에러가 나겠죠. 일단 저게 클릭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클릭이 되면 텍스트 박스에 글자를 모두 지워줘야겠죠. 일단 모든 명령은 그 명령을 실행할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즉 누구한테 명령을 내리나죠. 우리는 이 녀석한테 명령을 내릴 거예요. 이 녀석한테 이 녀석의 글이 지워지면 되니까요. 네, 이 녀석을 부를 이름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컨트롤이든 선택을 하면 이 영역에 그 컨트롤의 이름이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는 메뉴 스트립이죠. 글자를 없앨, 표시할, 입력할 곳은 텍스트 박스 1이라는 이름이고요. 속성의 가장 위에 보면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저처럼 사전순 정렬을 해야 되고요. 이름은 일단 TV 컨텐츠로 변경을 할게요. 자, 그러면 새로 만들기, 이거 더블 클릭할게요. 사실 버튼을 더블 클릭하면 기본적으로 클릭 이벤트를 만들어 줍니다. 더블 클릭하면 바로 코드로 오고, 텍스트 박스 1에 글자를 모두 지울 거예요. 텍스트 박스 1이 아니죠. TV 컨텐츠에 텍스트라는 속성에다가 값을 넣을 거예요. 빈 값을. 이렇게 되면 어떤 글자가 있더라도 빈 문자열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사라지게 돼요. 문자열은 쌍따옴표로 표시를 합니다. 쌍따옴표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실제 빈 문자열이 되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스트링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저는 이게 직관적이라서 그냥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텍스트라는 속성이 처음 나왔는데 이제 설명을 보시면 현재 텍스트를 가져오거나 설정합니다. 즉 읽고 쓰기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읽고 설명을 보시면 일단 이 녀석은 스트링을 반환을 하는 애예요. 즉 읽었을 때 오는 자료형이 문자열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가져오거나 즉 읽을 수 있고요. 설정, 쓸 수 있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명령어는 아니고 프로퍼티죠. 아까 프로퍼티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프로퍼티는요, 디자이너 하면
조금 전에 입력한 텍스트 속성이 어떤 건지 확인을 해보죠. 텍스트 박스를 클릭하고요. 속성 창에서 텍스트를 찾습니다. 이곳에 무언가를 기록을 해볼게요. 그 글자가 표시가 되죠. 즉 텍스트 속성에 뭔가 글자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 글자가 표시가 되고, 이걸 읽으면 그 글자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글자가 쓰여 있는지. 다시 코드를 확인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프로그램 코드는 항상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 등호는 양쪽이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을 왼쪽에 집어넣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입을 하죠. 빈 문자열을 텍스트 박스, TV 컨텐츠라는 텍스트 박스에 텍스트 속성에 입력을 한 거예요. 물론 읽을 때는 나중에 이 녀석을 오른쪽에다가 두고 참조를 할 겁니다. 새로 만들기는 이렇게 뭐 간단히 완료가 되었고요. 그 다음은 열기. 열기가 해야 될 일은 먼저 사용자에게 이렇게 3개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장도 한번 해보죠. 이렇게 2개면 되겠죠. 이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일 때고요. 실제 저장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좀 들어옵니다. 파일명이 입력되어 있으면 해당 파일명으로 현재 내용을 저장,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과 동일하게 작동을 해야겠죠. 조건이 있어요. 저장 같은 경우에 저장할 파일명이 없으면 뭐 당연히 확인을 해야겠죠. 있으면 그 파일명으로 저장을 하고요. 끝내기. 원래 노트패드 같은 경우에는 끝내려고 하면 아까 뭐 새 파일 할 때는 똑같죠. 뭔가 내용이 있으면 저장할 거냐 안 할 거냐 물어보게 돼요. 근데 구현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일단 이 녀석은 프로그램을 종료할게요. 지금 코드 중에 녹색 줄 있죠. 앞에 세미콜론 2개를 치면 이건 주석이라는 의미가 돼요. 뭐 그냥 어렵고 설명문이에요. 뭐 코드 실행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뭔가 코멘트를 달고 싶을 때 그런 내용을 적는 겁니다. 프로그램 작업하실 때는 뭐 이렇게 미리 시퀀스, 이 순서를 좀 생각을 해 놓고 적어 놓고 코드를 채우는 것도 좋아요. 물론 그때그때 하는 게 맞고요. 일단 열기. 근데 사용자에게 열 파일을 선택하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슨 파일을 선택을 하게 되면 메모장을 보죠. 파일 열기를 했을 때 이 열기 창이 나타나게 돼요. 특징을 봐볼까요? 열 파일을 선택하는 파일명, 그리고 이건 필터라고 하는데 이것도 설정을 해볼게요. 인코딩은 일단 넘어갈게요. 텍스트 문서. 텍스트 파일을 선택하게 되어 있네요. 기본적으로 이 문서는. 그리고 이 여는 창이 나와야 되죠. 저장도 마찬가지. 다른 이름은 저장 창이 나와야 하고 파일 형식이 있네요. 인코딩은 제외하겠습니다. 그럼 저 창을 우리가 만드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사실 어떤 프로그램이든 이게 다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긴 이유가 직접 만들어서 쓴다기보단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컨트롤이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도 사용을 해야죠.
좋은 게 만들어져 있으면 그걸 쓰는 게 가장 최선입니다. 근데 이름을 알아야겠죠. 컨트롤에서 쓰려면 어떤 다이알로그라는 이름들이 있는 컨트롤이 있는데 파일을 열 때는 오픈 파일 다이알로그를 씁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아래 배치가 됩니다. 세이브 파일 다이알로그도 쓸 거예요. 파일 열기, 파일 저장하기 쓸 거니까요. 그러면 코드를 입력해 볼까요? 일단 열기. 여는 대상의 이름은 오픈 파일 다이알로그 이름입니다. 실제 이름이에요. 그 녀석을 화면에 표시할 거예요. show 다이알로그. 어떤 다이알로그로 끝내는 이름은 통상 이 명령이 있어요. 이게 화면에 표시하는 거예요. 이 명령을 만나면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저장도 마찬가지겠죠. 세이브 파일 다이알로그죠. 만약 어떤 코드를 입력할 때 인텔리센스가 이렇게 방금처럼 동작을 하지 않으면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세요. 그럼 인텔리센스가 동작하게 됩니다. 혹은 애초 이 녀석 이름을 아는 방법이 있는데 this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여기다 점을 누르게 되면 현재 화면에 있는 컨트롤 리스트를 다 볼 수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세이브를 치면 인텔리센스를 동작시킬 수 있겠죠. 저장부를 먼저 해볼까요? 파일을 저장하고 그걸 불러오는 게 맞겠죠? 네. 지금부터는 이 파일을 저장하는 건 별도 컨트롤이 아니에요. 뭔가 화면에 있는 게 아니라서. 물론 세이브 파일 다이얼로그도 화면 요소는 없죠. 아까 개체를 넣을 때 화면 하단에는 표시가 됐는데 이제 실제 메인 화면에 어떤 표시되는 건 없어요. 이거는 디자이너가 없는 컨트롤인데, 지금 이제 파일을 저장하는 명령은 이제 컨트롤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클래스예요. 뭐 클래스 설명은 또 나중에 따로 드릴 겁니다. 근데 그 명령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데 이건 일단 외워야 됩니다. 물론 검색해보면 나오겠죠. 파일 저장. 대부분의 명령은 시스템으로부터 옵니다. 이게 일종의 계층이 있어서 최상위부터 계속 쭉쭉 따라가다 보면 명령을 그런 식으로 호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좀 자주 쓰는 건 외우게 되더라고요. 시스템 안에 입출력을 담당하는 명령이 있고요. C샵은 대소문자를 가리기 때문에 대소문자가 정확히 입력이 돼야 오류가 안 납니다. 그걸 좀 피하려면 인텔리센스를 정확히 사용을 하면 제일 좋아요. 시스템 IO 밑에 우리는 파일을 다룰 거니까 파일이 있습니다. 인텔리센스는 지금 파일이 됐죠? 이때 엔터를 치거나 뭐 탭키 혹은 더 밑에 속성을 쓸 거면 뭐 점을 눌러도 자동으로 완성이 돼요. 대소문자가 자동으로 완성이 되니까 오타도 적고 속도도 빠르겠죠. 그 키보드를 다 치는 게 아니니까. 파일 중에 우리가 찾는 명령어는 쓰기예요. 라이트 명령어 중에 저는 all 텍스트를 사용을 할게요. 이 명령은 일단 대상 파일이 있으면 덮어 쓰는 명령이고요. 지정한 파일명에 지정한 내용을 기록하는 겁니다. 사용을 해볼게요. all 텍스트를 하고 그리고 일단 보이드니까 이 명령은 실행을 완료하고 어떤 값을 반환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실행하고 끝나는 거죠. 그리고 괄호가 있네요. 즉 변수는 아닌데 괄호가 있는 애는 명령을 쓸 때 항상 괄호를 써줘야 돼요. 그리고 괄호 안에 있는 건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파라미터죠. 얘네들은 여기도 파라미터, 여기도 파라미터. 이 한 개의 오버로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설명서상으로는 파라미터가 3개가 들어가는 건데 괄호 안에 3개의 파라미터가 있고 각 파라미터는 콤마로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어요. 오버로드가 2개가 있네요. 일단 파라미터를 잘 보죠. 2개가 있네요. 그리고 인텔리센스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패스는 쓸 파일명입니다. 일단 쓸 파일명을 넣어줘. 파일명은 어디에 있냐면요. 일단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이게 다이얼로그 어떻게 동작하는지. 시작을 누르고 단축키 F5입니다. 파일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었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창이 떴어요. 흔히 보는 그 저장하는 창. 파일 형식은 나중에 넣죠. 그렇다면 사용자가 뭔가 파일을 입력을 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면 이 파일명은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Save 파일 다이얼로그라는 이 녀석. 지금 그 녀석을 봐볼게요.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의 굉장히 막강한 기능이 실행 중에 그 내용을 고칠 수가 있어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시작. 이 빨간색은 디버그 포인트라고 하는데 해당 줄이 실행될 쯤에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멈춥니다. 저렇게 지정을 해놓으면. 저장을 눌러볼게요. 지금 멈추게 됐죠. 이제 디버그 모드인데 한 줄씩 실행하려면 F10 키를 누르거나 이곳 있죠? 프로시저. 실행이 됐으니까 화면이 떴겠죠. asdf.txt로 파일명을 입력을 할 거고요. 저장을 눌러볼게요. 커서는 이제 끝났네요. 뭐 다음 내용이 없으니까. 근데 이때 소스를 바로 고칠 수가 있어요. 물론 프로그램 종료하고 고치고 실행해서 확인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실행하고 종료하는 번거로운 작업이 있어서 도중에 실시간 디버깅을 할 수가 있어요. 저장을 해보죠. 아까 라이트 올 텍스트에 파일명이 필요했어요. 인텔리센스 다시 동작시키려면 가로 지우고 가로 다시 열면 됩니다. 일단 쓸 파일명이 필요하고요. 쓸 파일명은 세이브 파일 다이얼로그 1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속성 이름은 아마도 파일 네임이겠죠? 설명을 해볼게요. 파일 대화 상자에서 선택한 파일 이름을 포함하는 문자열. 그 밑에 거 봐볼까요? names. 모든 파일의 파일 이름인 거 보니까 여러 개를 선택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뭐 저희는 지금 하나를 선택할 거니 이 녀석을 쓸 거예요. 자, 파일명은 이곳에 있다고 칠게요. 그 다음에 인텔리센스 설명을 볼까요? 파일에 쓸 문자열이죠. 여기에 이제 저 파일에 어떤 걸 기록할 거냐, 그 내용을 쓰는 거죠. 이게 고정적인 문자라면 쌍따옴 펴놓고 기록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대신 이제 항상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겠죠. 근데 저희가 써야 할 내용은 아까 이 컨텐츠의 텍스트 박스의 내용이겠죠. 컨텐츠 텍스트 박스에 뭔가를 기록을 할 때는 이렇게 오른쪽에 뭔가 기록할 값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없다고 치면 이건 읽기예요. 쓰기가 아닌 읽기의 명령. 결국 이 명령을 실행하는데 파일명을 주고 그 다음에 쓸 내용을 주는 거예요. 이 컨텐츠.txt는 읽었으니까 그 안에 문자가 있겠죠. 실제 지금 디버그 모드라서 이곳에 파일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마우스로 올려보면 현재 값이 메모리상에 있는 값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asdf.txt를 입력을 했죠. 그랬더니 그게 나오네요. 그럼 컨텐츠는 지금 뭐가 있는지 볼까요? 테스트 t라는 문자가 들어있네요. 현재 화면에는. 결국 이 파일에 테스트 t라는 문자를 저장하는 명령이 되고, 지금 디버거의 커서는 코드 블럭 밖에 있죠. 이제 한 번만 실행하면 이건 끝나죠. 그런데 이 녀석을 마우스로 왼쪽으로 잡고 끌어서 한 단계 올립니다. 실행을 해볼까요?
F10은 한 줄 실행이고요. F5로 하면 그냥 쭉 다시 실행할 수 있어요. 브레이크 포인트는 다시 누르면 꺼집니다. 자, 실행을 해볼게요. 파일이 저장이 됐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파일 열기로 확인을 해볼까요? 파일의 내용을 읽어야죠. 네, 아까 이 시스템 파일 IO 파일에 있겠죠. 아깐 쓰기였고 이번엔 읽기예요. read all text, 이름이 비슷하죠. 필요한 건 경로, 읽기 위해 열 파일명, 세이브 파일과 마찬가지로 오픈 파일 다이얼로그가 가지고 있어요. 동일한 파일 이름으로. 그 다음에 인코딩은 넘어갈게요. 일단 설명을 보시면 인코딩을 요구하지 않는 명령어도 있어요. 지금 명령을 보시면 이게 두 개가 있어요. 이 read all text라는 명령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지금처럼 패스만 요청하는 명령어, 또 하나는 이렇게 인코딩도 요청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게 방향키를 위아래로 올려보면 이렇게 오버로드 된 명령어들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저희는 인코딩을 안 쓸 거니 그냥 이렇게 하고, 그리고 모든 명령어 끝에는 세미콜론이 들어갑니다. 자, 내용을 읽었어요. 그런데 이 읽는 명령어 잘 봐볼까요? 스트링을 반환하네요. 그렇죠. 읽었으니까 텍스트 파일을 읽는 명령어니 당연히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누군가한테 넘겨줘야죠. 저희는 저걸 받아와야 됩니다. 저 값을 받아오는 방법은 당연히 컨텐츠에다가 이렇게 밀어 넣어주면 되겠죠. 컨텐츠의 텍스트 속성의 오른쪽에 뭔가를 두면 텍스트의 값을 기록한다고 했죠. 즉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문자를 텍스트에 넣어 줄 거예요. 바로 화면에 표시가 되겠죠. 그런데 초반에 설명을 이렇게 한 이유는 뭐 사실 이것도 정답인데 변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화면에 표시하는 내용이고 여기에는 무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무언가에다가 값을 읽고요. 여기서 이제 변수라는 개념을 쓸 건데 변수는 그냥 어떤 값을 기록하는 이름이에요. 아까 컨트롤도 이름이 있듯이 변수도 이름을 주고 어떤 저장소에다가 이름을 써놓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무언가를 저장할 수 있어요. 근데 저장을 하려면 저장할 자료형을 알아야겠죠. 종류는 좀 되지만 기본적으로 익히셔야 될 건 숫자냐 문자냐, 숫자도 소수점이 있냐 없냐, 이 정도만 일단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텍스트 파일은 모두 문자를 가지고 올 거죠. 그래서 문자는 스트링이라고 합니다. 문자 열이에요. 여러 개의 문자라는 얘기죠. 근데 물음표 변수명은 허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데이터라고 할게요. 이렇게 되면 이 read all text라는 명령이 이 파일의 내용을 모두 읽어서 이 데이터라는 애한테 기록을 해줍니다. 아까 등호가 있죠? 오른쪽에 있는 양의 데이터를 왼쪽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데이터. 그럼 이 화면에 표시할 때 어떻게 해야죠? 이 데이터를 오른쪽에다가 두면 되겠죠? 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걸 2차 가공, 3차 가공할 때 꼭 필요한 개념인데 차차 많이 쓸 겁니다. 실제로 많이 사용하니까요. 종료. 한 김에 종료 코드도 알려볼까요? 아까 this라는 거 한번 알려드렸죠. this는 현재 이 화면 자체를 얘기해요. 근데 윈도우 시스템에서 종료라는 말은 창을 닫는다라는 얘기하고 통해요. 사실 윈도우잖아요. 창.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OS를 개발하면서 윈도우즈라는 이름을 대고 하나의 프로그램은 하나의 윈도우에 대응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끝낸다는 말은 이 창을 닫는다는 말을 써요. 그래서
단어 close를 씁니다. close 있죠? 폼을 닫습니다. 폼이 하나밖에 없는데, 폼은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폼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폼을 닫아요. 즉 프로그램을 끝낸다는 얘기죠. 잘 보시면 보이드니까 그냥 닫고 뭐 결과를 주는 애는 아니에요. 대문자가 C로 시작했고 가로가 있네요. 똑같이 써주셔야 돼요. 물론 그거 하기 싫어서 인텔리센스에서 가로 열고 닫고 세미콜론 해도 됩니다. 근데 이 클로즈 명령을 모르면 어떡하냐 했을 때는 실제로 this 명령, 현재 나 자신한테 점을 눌러보면 내가 쓸 수 있는 명령을 다 볼 수 있어요. 뭐 아이콘 중에 번개 표시는 이벤트이고 뭐 다른 것들 뭐 프로퍼티마다 색깔이 다른데 클로즈는 뭐 보라색 사각형이죠. 큐브. 저게 메소드 기호일 겁니다. 아마도 뭐 함수죠. 가로가 있는 얘네들 프로그램이 이렇게 종료가 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건 저장 버튼이네요. 일단 실행해서 확인을 해보죠. 아까 한번 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러오기를 해봅시다. 제대로 불러오는지. 제대로 불러왔네요. 다시 저장을 해볼까요? 저장은 아직 안 만들었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 ASDF yes. 그다음 내용을 지우고 열기 ASDF 잘 됐네요. 새로 만들기도 확인해 볼까요? 잘 지워졌네요. 저장해 봅시다. 저장은 조금 달랐죠. 조건이 있어요. 파일명이 입력이 돼 있으면,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과 동일하게 작동. 적어도 이 부분은 이걸 카피하면 되겠죠. 동일하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 저장과 동일. 파일명이 입력돼 있으면인데 입력됐다는 말은 한번 열었다는 얘기가 되죠. 파일을 연 기록이 있어야 그걸 열었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겠죠. 기억을 하려면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돼요. 저장을 하려면 아까 이런 변수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파일명은 문자열이겠죠. 저장을 하려면 결국 변수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근데 지금 열기는 이쪽 코드 블럭이고 저장은 이곳의 코드 블럭이에요. 기본적으로 서로 코드 블럭은 이곳에서 선언한 데이터는, 이 데이터 변수는 이 코드 블럭 밖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쓰여지고 그냥 소멸돼요. 그런데 파일명을 이곳에다만 저장을 하면 당연히 여기서는 못 쓰겠죠. 블럭이 다르니. 서로 같이 쓸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저장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코드 블럭 밖에다가 변수를 선언을 합니다. 스트링에 파일 네임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코드 블럭 밖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접근이 가능해요. 더 상위에 위치한 변수라서. 파일명을 저장을 해볼까요? 선택한 파일명을 변수에 저장. 오픈 파일 네임. 파일명을 왼쪽에 입력을 했어요. 이제 여기에는 파일명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도 이렇게 대체를 해주는 게 좋겠죠. 자, 근데 열기 메뉴를 안 했으면 당연히 여기엔 빈 문자열이 있겠죠. 그래서 파일명이 입력되어 있으면 처럼 가정을 하게 되면 if문이라는 걸 쓸 수 있어요. if 바로 써볼게요. 만약에 파일명이 입력되어 있다라는 말은 파일 네임이 빈 값이 아닐 때라는 얘기겠죠. 등호가 오른쪽을 왼쪽으로 대입을 하는 거라면 두 개를 쓰면 진짜 같냐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흔히 아는 비교죠. 같은지. 파일명이 빈 값이면 즉 입력이 안 돼 있겠죠. 입력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과 동일하게 했어요. 그럼 이 코드를 이곳에 넣으면 되겠네요. 근데 파일명이 입력돼 있으면 그 파일명 그대로 저장을 하면 되죠. 근데 if하고 else 조건이 있습니다. 당연히 else는 if 조건의 반대예요. 즉 여기에는 파일명이 있다는 얘기가 되죠. 이 코드를 그대로 일단 써볼까요? 해당 파일명으로 현재 내용을 저장. 해당 파일명. 이거는 파일명을 선택하기 위해서 부르는 창이죠. 필요 없겠죠. 그리고 파일명이 어디 있냐? 이거죠. 이곳의 파일명이죠. 그래서 파일명 입력하는 칸에 오픈 파일에서 썼던 파일명을 이렇게 입력해주면 해당 파일을 그대로 기록하게 됩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먼저 아무것도 없을 때 저장을 누르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야 돼요. 맞게 나오네요. aaaaa.txt 저장을 했어요. 네, 지금 여기서 다시 저장을 누르면 안 물어보고 저장을 바로 해야겠죠. 뭐가 잘못됐네요. 아까 그 파일 네임이라는 걸 오픈할 때만 기록을 하겠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저장을 하면 저장했을 때도 그 파일명을 기록을 해줘야겠죠. 한 번은 이것과 이것 기록을 해줘야죠. 지금 파일명을 기록을 안 했더니 이걸 또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는 파일명을 기록을 하도록 다시 해볼게요. 파일명이 사실은 있어야죠. 즉 이럴 때 파일을 저장했으니 파일명을 기억, 파일 네임에는 세이브 파일 다이얼로그를 집어넣어 줍니다. 이러면 이제 기억 되겠죠. 실행을 해봅시다. 계속 AA로 저장을 했어요. 이제 저장을 하면 안 물어봐야죠. 물어보지 않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은 당연히 물어보겠죠. BBBBB. 우리 파일 형식을 안 넣었네요. 이거 넣는 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파일 형식은 이 저장하는 세이브 파일 다이얼로그에 있는 화면이죠. 그러니까 이 녀석한테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픈 파일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제가 저걸 필터라는 이름을 아까 잠깐 언급을 했죠. 필터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세이브 파일. 엑셀 좀 다뤄보셨으면 필터라는 말을 아실 거예요. 어떤 데이터 중에 어떤 걸 골라낸다는 의미예요. 이곳에서는 확장자를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특정 확장자로 골라서 그것만 보겠다 이거죠. 원하는 파일 형식만. 필터라고 있습니다. 대문자고, 이 필터는 읽기 쓰기가 다 되네요. 데이터 형태는 문자열이고요. 문자열을 쓸게요. 필터에는 입력하는 양식이 있어요. 노트패드를 봐보면 텍스트 문서에 보이고 모든 파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똑같이 해볼게요. 텍스트 문서 별표 .txt 하고 모든 파일인데, 이거는 파이프 기호로 우리 키보드 Shift하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역슬래시를 누르면 나오는 기호입니다. 파이프라인으로 각 데이터를 분리하게 돼 있어요. 저 명령어 자체가.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두 리스트가 나오면 좋은데 이건 단순 문자열이죠. 실제로 어떤 확장자를 써야 되는지 또 정의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요, 원래 이 녀석은 두 개가 한 쌍으로 움직입니다. 먼저 나오는 건 화면에 표시되는 이름, 그 다음은 실제 확장자 이름, 필터. 이렇게 되면 텍스트 문서는 이렇게 보이지만 선택하면 이 필터가 걸립니다.
확장자가 tx인 t인 파일만 보게 되죠. 모든 파일도 마찬가지 모두 다 보겠죠. 이걸 오픈 파일 다이얼로그도 똑같이 사용을 해줍니다. 아까 세이브 파일 다이얼로그 한 곳에 더 있죠? 다른 이름. 실행을 해볼게요. 열기. 양식이 안 나오네. 저장을 해볼까요? 파일, 저장. 뭐라. 코드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표시하기 전에 필터를 걸어 놓는 게 맞겠죠. 보여주고 필터를 걸었어요. 순서를 거꾸로 한 거죠. 실행, 파일, 저장. 네, 나왔죠? 텍스트 문서. 근데 이걸 필터를 걸면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파일 이름에 확장자를 안 쳐도 됩니다. 자동으로 붙습니다. 열기 해볼까요? 네, 자동으로 붙었죠? 텍스트 문서가. 끝내기. 네, 잘 꺼지네요. 일단 기본 조작 메뉴는 다 완료가 됐네요. 몇 가지 오류가 있는데 이거는 숙제로 내드려도 되겠네요. 어떤 거냐면요, 파일을 열기를 할 건데 제가 취소를 누를게요. 어떻게 되는지. 오류가 나죠. 취소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파일 네임이 제대로 된 파일명이 없어요. 사용자가 선택을 안 했죠. 근데 파일을 읽으려고 했기 때문에 에러가 나요. 그냥 설명을 해드리면, 아까 이렇게 if문을 이용해서 파일이 만약에 선택이 안 돼 있으면 저거 동작하면 안 되죠. 우리 얘도 취소를 누르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사용자가 취소를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돼요. 세이브도 마찬가지. 세이브를 하려고 했지만 이름을 입력 안 했어요. 에러가 나겠죠. 사용자가 선택을 안 했으니. 이 에러를 한번 고쳐보세요. 고쳐서 동영상 밑에다가 글 달아주셔도 되고, 블로그에 달아주셔도 되고, 제 메일 주소 아시는 분은 메일로 보내셔도 돼요. 확인을 해드릴게요. 다른 메뉴 이제 완성해야죠. 서식, 자동 줄바꿈, 서식, 글꼴 2개. 자동 줄바꿈은 이 텍스트 박스의 옵션이에요. 워드랩이라고. 친절히 설명이 있죠. 여기 자동 줄바꿈 여부를 놔둬요. 지금 펄스이기 때문에 이 기능이 꺼져 있어요. 이 기능을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해주면 되겠죠. 해보죠. 물론 대상은 텍스트 박스죠. TV 컨텐츠를 얘한테 명령을 내릴 거고, 아까 속성 이름이 워드랩이죠. 1분만 치고 인텔리센스를 통해서 엔터를 치시면 완료가 됩니다. 자, 이제 자료형을 봐볼까요? 불이네요. 아까 자료형 중에 이거 설명 안 드렸네요. 불은 참, 거짓, 1과 0, 흑백, 딱 2개의 상태만 가지고 있는 변수예요. 즉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워드랩을 쓴다 안 쓴다 두 가지 상태만 있죠. 그래서 읽으면 불이 오고 쓸 때도 불을 써야죠.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워드랩을 만약에 현재 워드랩 상태가 true, 현재 워드랩이 켜져 있다면 워드랩을 꺼줘야겠죠. 그리고 그 반대 상황, 즉 워드랩이 꺼져 있으면
TV 콘텐츠 워드랩을 켜줘야죠. 해볼까요? 워드랩을 켜고 끄는 걸로 잘 보시면 줄바꿈을 하기 때문에 스크롤바가 필요가 없죠. 세로 스크롤바 이렇게 화면에 차이가 있어요. 실행을 해보면 네, 잘 되죠. 어떤 차이냐면요, 워드랩이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줄바꿈이 일어나요. 그런데 워드랩을 끄면 스크롤바가 생기죠. 그 다음에 글꼴. 그런데 이 워드랩은 사실 좀 더 편한 방식이 있어요. 어떤 방식이냐면요, 편하다기보다 줄수를 좀 줄여요. 프로그램 코드가 너무 길면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주는 게 제일 좋죠. 의미를 조금 다르게 할게요. 워드랩이 켜져 있으면 끄고 꺼져 있으면 켠다라는 말을 바꿔볼게요. 프로그램은 말입니다. 말이 돼야 코딩이 가능해요. 컨텐츠의 워드랩을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를 반대로 바꿔주면 되겠죠. 반전시킨다라고 하면 되죠. 반전의 명령이 있어요. not 기호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현재 워드랩 상태를 읽겠죠. 뭐 는이 없으니 대입하는 건 아니에요. 쓰기는 아니죠. 읽기예요. 현재 상태를 읽어서 반전을 시켜요. 현재 값이 true이면 얘는 false가 되고요. false라면 true가 되겠죠. 그리고 그 값을 다시 자기 자신에 쓰게 돼요. 쉽죠? 이것만으로도 동일하게 동작을 해요. 줄바꿈. 글꼴 해볼까요? 글꼴도 선택하는 창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죠. 폴더 브라우저 다이얼로그, 폰트 다이얼로그. 글꼴 이름은 폰트 다이얼로그네요. 다이얼로그는 아까 사용법이 다 비슷하다고 했죠. 마모 가져오죠. 일단 글꼴 선택을 할 거예요. 폰트 다이얼로그 보여줄 거고, 글꼴을 변경하려면 대상체는 당연히 텍스트 박스죠. TV 콘텐츠 이 녀석이고요. 폰트라는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자, 가로 열고 닫고는 없죠. 폰트를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선택한 폰트는 당연히 폰트 다이얼로그가 가지고 있겠죠. 그 녀석의 폰트라는 속성. 자, 이걸로 글꼴도 바꿨습니다. 간혹 저렇게 오류 메시지가 안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컴파일 다시 하거나 실행 다시 하면 사라져요. 글꼴을 바꿔봅시다. 네, 잘 바뀌네요. 이제 할 건 보기, 상태 표시줄. 상태 표시줄에 지금 뭔가를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냥 해보죠. 상태 표시줄에 원래 이 기능은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상태 표시줄이 있고 없고예요. 아까 워드랩을 사용한다 안 한다는 비슷하죠. 있고 없고는 표시를 한다 안 한다예요. 표시하는 명령어가 있겠죠. 어떤 거냐면 비저블이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저블이 true예요. 그래서 화면에 처음 시작할 때 보이고, 이걸 끄고 실행을 해볼게요. 안 보이죠? 즉 저 속성을 바꿔주면 되겠죠. 아까처럼 기본적으로는 화면에 보이게 하고, 이것을 상태 표시를 클릭했을 때 컨텐츠 텍스트 박스의 비저블 속성을 반전시키면 됩니다. 원래 true였으면 반전시켜서 false가 되는 거고, false였으면 true가 되겠죠. 근데 원래 오리지널은 상태 표시줄이 체크가 되죠. 이게 체크가 되면 화면에 표시가 되고, 다시 눌러서 체크가 해제되어 있으면 해제가 돼요. 이렇게 고쳐보죠.
기본적으로 이 녀석은 버튼인데 체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버튼 중에 체크 속성이 있어요. 봐볼게요. 체크드 있죠? 여기 체크 관련한 명령들. 일단 기본적으로 체크들을 투로 해볼게요. 똑같네요. 화면이 체크가 되어 있고, 메모장을 보면 맨 처음에 메모장 이게 기억이 되나? 메모장은 이걸 기억을 또 하네요. 근데 일단 저는 이번 기본적으로 처음 켰을 때 켜져 있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체크박스 켜져 있어야 되고, 상태 표시줄 비저블은 켜져 있어야겠죠. 그 상태에서 이 녀석을 클릭하면 체크박스 해제되고 밑에 것도 안 보여야 돼요. 근데 버튼인데 체크드 속성은 살려서 표시나게 해놨어요. 근데 실제로 클릭해서 체크 상태가 바뀌려면 이 명령을 또 쓰셔야 돼요. 체크 온 클릭. 항목을 클릭할 때 선택 상태가 전환되는지, 아까 반전이죠, 되게 돼야겠죠. 이렇게 하면 기본 켜져 있고 누르면 꺼지게 됩니다. 상태 표시 명령을 아까 잘못 넣었네요. 텍스트 박스를 감추네요. 텍스트 박스가 우리는 아니라 스테이터스 스트립을 감춰야겠죠. 네, 조금 사실 지금도 동일하게 동작은 해요. 볼게요. 켜져 있고 체크도 켜져 있어요. 이거 누르면 꺼지고 꺼지겠죠. 동기화는 정확히 되어 있는데 사실 프로그램 순서상 맞다고 하기엔 좀 그렇네요. 왜냐면은 상태 표시줄이 체크가 돼 있으면 이걸 보여주고,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안 보여주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현재 상태를 반전시키고 있어요. 결과는 맞죠. 어차피 실제 따로따로라는 얘기죠. 그러면 방금 말했던 것처럼 체크가 돼 있으면 true, 체크가 안 돼 있으면 false로 할게요. 당연히 이름을 알아야겠죠. 상태 표시줄 버튼 클릭을 하고 여기서 이름을 찾습니다. 이름이 기네요. 그대로 써볼게요. 만약에 체크드 속성이 true가 돼 있으면 true, 그렇지 않을 경우는 fals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상태 표시줄을 체크 상태에 따라서 화면을 껐다 켰다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더 줄일 수 있는, 코드를 줄일 수 있는 요소가 하나 또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이 체크드 불 타입이죠. 참거짓. 이 녀석은 참거짓의 값을 읽고 쓸 수 있는 애예요. 그런데 우리 스테이터스 스트립에 비저블 있죠. 이 녀석도 참거짓을 읽고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봐볼게요. true 값이 있을 때 true를 주고 false 값이 있을 때 false를 줘요. 그 말은 이 체크드 속성을 바로 줘도 효과는 동일하다는 얘기죠. 상태 표시들의 체크드가 true이면 당연히 비저블도 true가 들어가는 거고요. false면 false겠죠. 한 줄이라 깔끔하죠. 자, 다음은 도움말. 도움말을 사실 여기에 넣은 이유는 다른 창을 불러오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창이 뜨죠. 물론 이렇게 내용을 채울 건 아닌데 새 창을 뜬다는 것만 보여드리려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는 폼 1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도움말 창을 하나 띄워보죠. 창을 띄웠기 때문에 창을 만들어야 돼요. 창을 추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솔루션 탐색기 오른쪽 추가, 새 항목에 윈도우즈 폼이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에다가 F, 저는 이제 폼은 앞에다가 그냥 F라는 접도를 붙여서 이름을 네이밍을 합니다. 근데 폼 어바웃으로 할까요? 추가.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열게 해줍니다.
솔루션 탐색기에서 폼을 더블 클릭하면 그 창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폼 어바웃을 열었고 여기에는 글자를 표시할 거예요. 텍스트 박스는 글자를 바꿀 수 있는 문자열 표식인데 이제 레이블이라고 있어요. 이건 글자를 표시만 합니다. 이 화면이 텍스트를 바꿔주면 이렇게 글자가 표시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 화면을 닫죠. 버튼 누르고 확인. 아까 창을 닫는 건 클로즈라고 했죠. 이 확인 버튼을 누르면 닫게 합시다. 더블 클릭해서 이 창을 닫아라. 이 창을 닫는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꺼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어차피 폼1이 아직 살아있어요. 맨 처음 열린 폼1이. 모든 창들이 닫히면 프로그램은 종료가 돼요. 근데 이건 어바웃 폼만 닫을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어떻게 불러올까요? 화면에 표시를 해야 되는데 메모장 정보를 누를게요. 일단 이름을 만들어야 돼요. 저 녀석의 이름. 이 F about이라는 폼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실제 그 녀석을 쓰기 위한 이름을 부여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클래스인데 클래스를 새로 만들어야 돼요. 객체를 만든다고 해요. 근데 변수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자료형이 조금 다르죠. 객체이다 보니 자료형 자체가 객체를 따라가요. 객체 자체가 아까 만든 폼 F about이겠죠. F about의 형태를 가진 이름을 그냥 F라고 할게요. 짧게. 이름은 짓기 나름이니까 F라고 할게요. 이거는 대입을 합니다. 근데 객체는 새로 생성을 해야 됩니다. 항상 새로 생성. 그래서 new라는 키워드를 쓰고요. 인텔리전스가 자동으로 작아지죠. F about. 그리고 생성자가 항상 있기 때문에 가로 열고 닫고 열고 닫아줍니다. 모든 클래스는 이러한 형태를 따라요. 물론 저 가로 안에 파라미터가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없어요. 폼은 파라미터 없이 바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폼을 만들었네요. 이 녀석도 화면에 표시해야죠. show를 볼게요. 두 개가 있네요. show하고 show 다이얼로그. show 다이얼로그 아까 봤죠? 다이얼로그에서 폰트 다이얼로그, 세이브 파일 다이얼로그. 다이얼로그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요. 얘도 다이얼로그인데 지금 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 창을 완료하지 않으면 이 제목 없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다이얼로그라 창이라는 건 반드시 사용자가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확인을 하든지 취소를 하든지. 그런데 show라는 게 있어요. 이걸로 실행을 한번 해보죠. show를 실행을 하면 창은 떴죠. 근데 커서가 저기에 머물러 있진 않아요. 창 전환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어바웃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이얼로그 창으로 띄우는 게 맞아요. 뭐 확인하고 끝낼 거니까. 그래서 show가 아닌 show 다이얼로그. D를 치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면 완성이 됩니다. show 다이얼로그. 이렇게 됩니다. 이것으로 기본적인 건 모두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뭐 검색 같은 걸 하셔서 다이얼로그 열고 취소했을 때 나오는 오류는 한번 직접 수정을 하고 잡아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